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51분입니다. 오늘 옵션 시장 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영상으로 기록해 놓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요거 기록하면서 좀 다른 얘기도 한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선물은 226.9 정도 되고 이게 2.7포인트 빠진 거죠. 얘기하는 순간 등가가 227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 풋옵션, 옵션 전광판입니다. 신기한 게 2.8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당연히 콜옵션 마이너스인 건 이해가 되고요. 풋옵션도 당연히 플러스이겠죠. 그죠? 풋옵션이 당연히 올라야죠.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풋옵션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보시면 이쪽 이 외과 옵션들이 굉장히 강해요. 외과 옵션들이 굉장히 강해. 제가 이거 저기 10분 전에 녹화하다 하나 지운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최소한 265, 262 요 정도까지는 빨간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순간적으로 1포인트 더 빠지면서 빨간불이 좀 꺼졌죠. 267은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빨간불 들어오고, 이게 그러니까 옵션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 아마 잘 이해들 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빠지는데 콜옵션이 올라요. 그것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저기 외과에 있는 콜옵션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옵션 매수 플레이, 옵션 매수로 단다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옵션 매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2점이나 3점대 옵션들이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가 몰려서 이렇게 외과 옵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어떤 큰 반등의 기대감을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콜옵션이라는 거는 그 옵션이라는 건 가만히 내버려도 시간 가치가 까이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인데, 근데 이렇게 2포인트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외과 콜옵션이 오른다는 거는 일단은 뭐 주목하긴 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진짜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옵션 뭐 가격 산정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저도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좀 화면으로 좀 녹화를 해놓습니다. 다시 또 265까지도 빨간불 또 들어왔죠? 아닌가? 아까 전 그대로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옵션 공부는 알고 계신 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몰라도 별 문제 없어요. 괜히 옵션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옵션 매매에 빠지게 되고, 옵션 매매하다가 전재산 날려먹는 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르셔도 문제 없으니까 잘 뭐 이해 안 된다, 저놈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다라는 거. 자, 아무튼 콜옵션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정말 10년 만에 옵션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 좀 재밌는 점이라면은, 아무리 지수가 2포인트, 아까 5포인트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풋옵션의 시세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거.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에 적응이 돼 있고 당연히 5% 10%쯤은 움직여야지 그게 좀 변동성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미국 10% 빠졌죠. 이제 10%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 풋옵션 가격에는 지수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아까 뭐 5포인트가 빠지고 그래도 아까 보니까 외과 풋옵션이 40% 정도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또 재밌는 현상이죠. 보통 지금 3월 17일이니까 지금 만기 첫 주입니다. 만기 첫 주인데요. 만기 끝나고 첫 번째 주인데,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양쪽 값, 등가 옵션 양쪽 값 더하면 이걸 양합이라고 하는데, 옵션 양합이 보통 하면 7이에요. 7. 콜옵션 3.5, 풋옵션 3.5에서 시작합니다. 등가가요. 그게 평상시 한국 장인데,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등가가 32죠. 16 더하기 16 하면 32입니다. 양합들 잘 더해보다 보면 32, 33에 육박하는 놈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33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양합이 33이라는 얘기는 이 등가가 지금 16에 달한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그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라도 와, 정말 역사적인 시세다라는 거를 좀 한번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의 한 복판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이 역사의 흐름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옵션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고, 어쨌든 그렇다고 콜옵션 외가가 올랐으니까 야 폭등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뭐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하려면 이틀 3일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선물이 안타깝게도 또 폭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점 지지력은 계속 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219.6에 대한 저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다행히 콜옵션 외가 쪽에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 지지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더 걸린다라는 거. 최소한 저점이 안 낮아지고 며칠 동안 더 개겨야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 150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지 혼자 3%, 시장의 모든 돈이 다 제약바이오로 쏠리면서 코스닥 150이 지 혼자 1.6%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어제 종가보다 뭐 조금 더 떨어지는 건 됐는데 시초가가 너무 낮았어요. 제가 봤을 땐 얘도 좀 앞으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려면 괴로운 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도 그죠? 코스닥 지수, 종합 지수 보면 저점 살짝 낮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 오늘 이대로 마감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이 양봉에 대한 지지력을, 양봉 부분에 대한 이 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또 테스트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반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이 좀 냉철하게 봤을 때 주식 살 때냐 팔 때냐 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10년 만에 한 번 보는 시세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거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그 말을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10년 만에 온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보면. 저는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로 다가왔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고 주식을 살 고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죠? 워렌 버핏 아저씨 뭐래든가요? 89년 인생에 이런 거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죠.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인정한 89년 만에 기회란 얘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말 말고도 어쨌든 주식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쌉니다. 주식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나 싶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 일단 하락 기간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락 기간에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40년 코스피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주식이 오랫동안 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MF 때 한 번, 그리고 89년까지 코스피가 10배 정도 랠리한 이후로 한 3년, IMF 때 한 4년, 89년도에 한 코스피 10배 오르고 한 3년,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0년 만에 2년 2개월 동안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40년 중에 지금 하락 기간이 세 번째로 깁니다. 89년 같지 않고 IMF 같지 않다면은 솔직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40년 중에 3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락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빠지는 속도나 변동성 지수가 튀어오른 정도, 이 시장의 반응 정도를 보면 이것도 거의 여러분들 지금 2011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 빠진 정도예요. 거의 그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2008년하고 IMF 때처럼 지금 한국의 은행이 망했나? 한국의 대기업이 망했나? 아니면은 어떤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어떻게 됐나? 한국의 부도 위기에 있나? 지금 한국 채권 금리 얼마인가요? 이제 금리 인하해 갖고 완전 그죠?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1%대, 2%대? 여러분들 망하는 나라의 금리가 1%, 2%인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환율도 솔직히 뭐 물론 이것도 앞으로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시장 반응이 좀 과하다라는 거, 어쨌든 좀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은행 망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너무 오버하게 반응하는 것도 조금 있긴 있고요.
그만큼 불안감이 심하니까 빠지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장의 히스테리가 좀 너무 주가를 단기간에 많이 끌어내려 가지고 주식이 전반적으로 싸졌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지금 주식이 미국 같은, 이건 뭐 미국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게, 왜냐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의 그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채권의 이율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봐도 주식 사서 들고 있으면은 이자도 따박따박 받고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데 왜 채권 사냐고요? 채권 가격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만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식을 안 사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그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저점이 어딘지 모른다. 내일도 빠질 수 있다. 내일 모레도 빠질 수 있다. 한 달 뒤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사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한번 거꾸로 놓고 보자고요. 물론 뭐 좀 더 기다렸다 저점 확인되고 사는 건 좋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점 잡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정확하게 저점 잡아내서 그 자리에 살 것 같아요. 99%는 못 잡아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저점 못 잡으니까, 저도 못 잡고 여러분들도 못 잡고, 사람이 원래 못 잡아요. 지나고 나서 저점인 걸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점인 거 모르면 살살살살 뭐 분할로 사 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들 하실 거 없이, 주식 싸잖아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치보다 싼 거 사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많은 측면에서 보면 가치보다 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쇼핑 카트에 담으시고 결제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좀 더럽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힘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제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사야 될 이유는 내일 주식이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죠? 사야 되는 이유는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거, 둘 중 하나, 뭐 하여튼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택하셔갖고 잘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남은 시장 잘들 보고 계시고요. 또 나중에 또 뭔 일 생기면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